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긴 했죠. 나스닥 100이 51선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 이번에 이제 자금 투자를 규제한다라는 재료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빅테크주들 약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나스닥 100이 51선 깬 것도 그렇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 같이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어떤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도 51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이 좀 시원스럽게 올라갈 자리, 어저께 올라갔는데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좀 쉽진 않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막 급등을 하면서 이거 7월 CPI 무난하게 나와도 8월 CPI는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종목별로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파란색 선은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놀고 있는 에너지 종목군들, 다음에 이제 오렌지색으로 보고 계신 거는 이제 기술주, 기술주 쪽에서 51선 위에 놀고 있는 종목의 비율, 이렇게 보는데, 에너지주는 거의 100%가 51선 위에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테크주들은 지금 50% 정도로 뚝 떨어져 있죠. 90% 이상, 90% 중반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자체가 7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 이제 에너지주 쪽으로 좀 쏠림이 나오고, 그 외 종목군들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제 방향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큰 방향보다는 이제 변동성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고, 또 이제 CPI라는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CPI가 이번 달에는 12개월 연속해서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년이 3.0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2 또는 3.3을 예상하고 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정도만 나와도 이제 기저효과 끝나고 나서 보는 첫 수치니까 또 근원은 내려갔을 것 같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이 정도만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나올지 아니면 그 이상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보고 움직이자. 이제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좀 제한적이어서 시장에 좀 갇혀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또 뉴스를 또 보면 긍부정적인 게 좀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사실 은근히 악재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션 이야기 나오고 막 여러 얘기 나왔잖아요. 오늘 또 이제 중국 관련된 뉴스가 또 엇갈리게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이 세 가지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VC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에 돈 대주지 마.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효용성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면 이미 한 70%? 그리고 이제 부분에 따라서 한 절반 정도 이미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줄여놓은 상태라서 이제 와서 저거 투자 제한한다고, 더군다나 이제 유예도 있는 상황이라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좀 의구심은 되지만, 어쨌든 종목들은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IT 기업들이 좀 반응을 했고, 반면에 이제 오늘 여행, 항공, 화장품,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한국 단체 관광을 풀어준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단체 관광 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 이거 우리나라만 풀어준 게 아니라 풀어준 나라가 열 몇 개 나라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중에 이제 한국이 여기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고, 왜 풀어주나 봤더니,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이제 좀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둔하죠, 생각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광을 풀어주면 중국의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이제 그러니까 소비가 더 진작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풀어준다고 했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된 매출이 좀 확 올라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찜찜한 건, 최근에 좀 그 급등주가 나오면서 그 급등주들을 이제 신용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거 이제 말 바꾸면 뭐냐면, 변동성이 커지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필요 이상으로 급락을 하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매도가 많이 나오네,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테마성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급등과 급락의 폭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화장품주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미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코스맥스인데, 제가 이제 TV 출연해서 코스맥스 이거 화장품주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이거 봄인가 얘기했다가 악플 엄청 받은 기억도 있는데, 나가 이제 그러고 나서 주가는 어쨌든 꾸준하게 올라가다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올라왔던 상태에서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온 거라, 이제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가격 매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 강했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되게 많이 빠졌죠. 이건 이제 원익 IPS인데, 원익 IPS가 상당히 많이 이제 어닝 쇼크 결과를 내주면서 이제 주가는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목이 보시다시피 이제 200일선 근처를 보통 하단으로 움직이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꼬리를 달긴 했는데, 이게 더 깨질지 요 여부도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만기 영향으로 저는 빠진 측면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이슈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기준으로 동시효과 전, 그러니까 만기일이니까 동시효과 좀 변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동시효과 전 지수하고 삼성전자가 영향을 준 지수하고 거의 똑같았었어요. 네, 삼성전자가 8포인트 영향 주면 지수가 마이너스 8포인트였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그냥 만기일의 희생양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다면 이제 화풀이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과연 나올 거냐, 아니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생각보다 회복이 더뎌진다라고 보고 3분기는 그냥 이렇게 흘러갈 거냐. 그러니까 만기 지난 이제 금요일과 다음 주 초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뭐 양쪽 다 매도, 선물도 팔았죠. 근데 선물은 더 팔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매매 종목은 이게 오늘 만기이라 뭐 이렇게 대형주들 매매에 의미를 두기는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매수한 쪽을 보면 호텔신라, 대한항공,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신세계, 이런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죠. 유통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그래서 좀 중국 관련된 재료에 좀 반응을 한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호텔신라,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매수에 좀 포진해 있었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역시 파라다이스가 상단에 들어가 있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IT 관련된 종목군들도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을 많이 담았는데, 오늘도 제약주들은 좀 포진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보시면 뭐 그 주성이라든가 인텍,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류의 어떤 투산 테스나라든가 이오테크닉스, 제우스,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좀 제법 담았거든요. 그래서 악재성 하락을 이용해서 좀 담는 특이한 점도 있었고, 기관은 이제 2차전지 이제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을 오늘도 좀 담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하고 이제 조금 결이 좀 다른 매매를 한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CPI 예상은 3.3, 근원은 4.7. 그러니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하게만 나와도 시장은 좀 안심을 할 것 같고요. 이거 잠시 또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가 되게 약간 이게 두 종목이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 더 추가하면은 애플.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최근에 부진한데 51선도 막 이제 깨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완전히 이탈을 해버리면 나스닥 기술주들이 불안해지면서 우리나라들도 이제 우리나라 뭐 증시가 빠진다 올라간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업종의 어떤 변화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번 주 일정 중에서 CPI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국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국채 발행을 하는 주간에 증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대규모로 국채 발행이 있을 때. 왜냐하면 자금이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이 좀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자금이 좀 딸리게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만 1,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 발행이 있었잖아요. 지금 남은 게 한 250억 달러 남았나? 그러니까 규모는 이제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CPI도 나오게 될 거고, 만기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주요 일정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얘들 이게 아니었어?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은 요 정도였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CPI, 이제 예상치 시나리오, 그러니까 JP모건에서 제시한 겁니다.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그 예상치가 0.2% 전월 대비 0.2% 보고 있는데, 요 시나리오를 45% 확률로 보고 있는데, 나쁜 쪽도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 0.3에서 0.4가 나오면 좀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0.2까지는 버텨낼 수 있는데 0.3 이상, 특히 0.4 이상 나오면은 좀 이상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숫자를 실제로 이대로 반영이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건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보여드린 거죠. 근데 이거는 그 하락 이후에 21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락하고 나서 21선을 회복하는 거랑 회복하지 못하는 거랑 어떤 의미냐면, 하락을 했을 때 뭔가 단기적으로 큰 임팩트 있는 재료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락 이후에 21선을 회복을 할 때, 또 부딪힐 때, 그러니까 부딪혀버리면 그냥 그걸 극복을 못한 거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속 하락 이후에 이걸 돌파를 해버리면 그거를 극복을 해버리고 새로운 매수가 들어왔다는 의미가 돼서 제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치가 이 정도라서 하락 이후에 21선 근처에다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한 2610 왔다 갔다가 이제 21선인데 만기 CPI 국채 발행 일정 소화하고 나서 늦어도 월요일까지 저게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되지 못하면 조금 더 시장이 지루하고 고전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21선을 바로미터로 보면서 만약에 돌파된다 그러면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는 거고,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 제약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실적 경기 스트레스 덜 받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수급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선 기준으로 좀 업종별 어떤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것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계속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갑자기 생각나면 제가 또 이제 저녁에 또 돌발 방송 올리기도 했잖아요. 뭐 재난 방송 이런 것도 올리기도 했죠. 그리고 아닌 밤중에 주식 토크에 이래서 이제 뭐 레전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화 연결해서 한번 토크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씩 또 할 테니까 알림 설정,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